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긴급속보, 오늘 1시 전세제도 폐지 선언. 국토부는 원희룡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모두 전세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전세대출 금지와 민간 장기 임대 활성화, 에스크로 제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갭 투자를 통한 집값 폭등, 역전세와 깡통전세, 전세 사기의 부작용이 있지만 저렴한 임대생활, 전세대출 활용 등의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전세대출을 악용한 갭 투자 증가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이 갈수록 벌어지기 때문에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세제도는 폐지될 것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부탁드립니다.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국토부 긴급속보, 오늘 1시 전세제도 폐지 선언. 자, 이 전세제도가요, 전세 사다리 주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끊어진 사다리에 악착같이 올라타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전세 사는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에요. 올라타가지고 집값을 폭등시켜서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임대인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전세제도 폐지 난관. 이 전세제도를 그냥 어떤 제도라면 딱 없애고 끝이 아니고 이거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폐지 끝 할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세 제도를 대처할 만한 여러 가지 장치를 깔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보면 먼저 전세 제도를 폐지할 때 어떤 난관이 있냐. 오랫동안 관행. 그렇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 오랫동안 관행입니다. 단기적으로 인위적, 이게 뭐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할 수가 없어요. 폐지 불가. 단기적으로는 힘들어요. 자, 두 번째, 전세 폐지는 잘못했다가는 월세 폭등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월세가 정말 싼 나라예요. 국민소득 대비도 월세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왜? 전세 때문에 그래요. 월세 부담으로 전세를 사람들이 선호하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전세 때문에 월세가 가격이 낮은 것도 있어요. 전세 대체, 민간임대. 그 다음에 전세를 없애려면 민간임대를 활성화해서 전세보다 더 싸게 그 민간임대를 놔야 하는데 지금 민간임대가 별로 없어요. 대체 품목은 없으면서 그걸 폐지해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월세 폭등하겠죠. 민간임대 아마 입주까지 하려면 수십 년 걸릴 거예요. 에스크로 제도라고 있습니다. 자, 에스크로 제도는 돈을 임대인이 받는 게 아니라, 자, 중개소가 그냥 은행에 패스하는 형태. 그리고 거기서 남은 이문을 뭐 이자라든가 뭐라든가 이걸 임대인한테 주는 게 에스크로 제도인데, 임차인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안전하잖아요. 은행으로 가니까. 그런데 임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집주인이 그냥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산될 가능성이 커요. 자, 월세 비중이 낮습니다. 월세 비중이 좀 높으면 뭐 전세제도 폐지 하나 마나 큰 문제가 안 되는데 50% 미만이에요, 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월세 비중이 낮아서 전세를 폐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갭 투자 폐지하면 반발. 여러분들, 갭 투자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데도 2년만 지나면 세금을 1원도 안 내.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실거주를 좀 해야, 나라마다 다르긴 해요.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조차도 강남, 서초, 용산, 송파 네 곳을 빼고, 조정지역 네 곳을 빼고 서울의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100%, 지방 100% 2년만 보유하면, 그것도 전세를 끼고 보유하면, 갭 투자하면 세금 안 내고 다 먹는다고요. 물론 12억 미만. 자, 시세 차익을 거둬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전세제도 폐지 전 단계 세 가지를 시행할, 지금 현 정부에서
전세제도 폐지를 위해서 세 가지를 조금씩 더 확대시킨 건 사실이에요. 보시면 전세 폐지, 가장 중요한 게 전세대출 금지 한번 시켰잖아요. 아시죠? 지금도 사실상 풀어주지 않아요. 별로. 갭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 자, 실행을 한 거예요.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대폭 감소시켜갖고 월세 증가가 좀 늘어났어요. 가속화. 유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특히 집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전세대출이 금지됐고, 그리고 이 무주택자도 유주택자 갭으로 전세 속으로 들어갈 때는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금지가 되면 월세, 반전세 뭐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죠. 전세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가상금리, 대출 금액이 늘어납니다. 대출 금액은 줄어들고, 전세 대출 금액은 줄어들고 이자는 늘어난다. 전세 대출을 금지시키는 게 지금 전세 폐지의 전 단계 1번이고, 두 번째, 민간 장기 임대를 계속 늘리려고 하잖아요. 왜? 공공 임대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기업이 해줘야 돼요. 전세 폐지 공론화 필요. 부작용도 감내해야죠. 왜? 민간 회사가 다 안전합니까? 회사도 부도 내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전세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도 개인이 전세를 끼고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전세를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 그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게 습관화돼서 그렇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놀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전세 폐지가 어렵다면 장기 임대 제도를 마련하는데 지금 그 단계죠. 민간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그렇게 되면 집값도 안정되고 전세도 싸지고, 전세가 200만 원이라면, 아니 2억이라면 민간 임대 한 1억 5천, 얼마나 좋습니까? 에스크로 제도, 에스크로는 제3자가 부동산 거래 일체를 관리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 은행권에서 예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찬성하겠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다 반대하죠. 자, 은행한테 찔끔찔끔 받을 바에는 월세로 가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전세제도 폐지 변화. 자, 이거 보세요. 월세 폭등. 월세 금액이 50% 이상 급등. 만약에 전세제도를 이제 폐지해서 단계별로 쫙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월세 금액이 많이 뛸 거예요. 아마 50%뛸 거라고들 예측을 합니다. 왜? 다른 나라, 우리나라하고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의 월세를 비교했더니 이 정도는 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월세가 싸요. 무엇 때문에? 전세 때문에. 자,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질 가능성이 크죠. 왜? 그동안에는 월세에 돈을 덜 냈는데 이제는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월세를 더 내야 하니까 물가 상승과 급여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죠. 그동안에 잔잔하게 갔다면, 애초에 전세제도가 없다면 모르지만 전세제도가 있다가 폐지되는 거라서 이건 물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월급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자, 집값 하락. 전세를 바탕으로 한 갭 투자가 사라지니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집값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월세가 급등하면 월세 내기 짜증난다, 집 사버려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집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집 사는 사람이. 그렇지만 점점 더 이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6억짜리 아파트를 지금은 2억 5천만 있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6억을 다 줘야 돼요. 아니면 월세 받으려면 6억 다 줘야 한다고요.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자, 월세로 대처하는 방법은 있죠. 월세로. 다만 그것도 본인이 먼저 돈이 있어야,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아니니까 돈이 있어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월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많이 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의 돈과 대출로만 매입. 그러니까 수요가 급감하겠죠. 전세를 끼고 잡는 사람들이 확 줄어버리면 투자하려고 안 해요. 상승장에 덜 오르고, 지금 상승장에 팍 치고 올라가는 이유는 이 용수철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전세예요. 그래서 이 전세 때문에 집값이 튀는 거예요. 팍 뛰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갭 투자를 딛고 탁 튀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그리고 하락장에는,
자, 하락장이 즉시 막 떨어지는데 이 전세가라는 게 있어. 이놈이 얘를 받침을 해줘요. 전세 밑으로 잘 안 떨어지게. 그러다 보니까 상승장 덜 오르고 하락장에는 폭락을 안 할 가능성이 크죠. 단 이거를 없애버리면, 전세를 없애버리면 상승장에 덜 올라가겠죠. 그렇죠. 하락장에는 폭락하겠죠. 받침이 없으니까, 전세가 없으니까. 입지가 양극화된다. 실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환경이 부각되고, 아무래도 실거주 비율이 좀 더 높아지겠죠. 전세 갭 투자가 사라지니까. 해외처럼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져. 이제는 비싼 곳은 점점점 비싸져요. 지금도 양극화인데 더 심해져요.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아주 나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세가 없으니까 사라지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서울이 과연 주거 임대료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느냐. 여기 숫자 써졌네요. 뭐 59.26, 뭐 44.49 쭉 써져 있는데 서울 한번 보자고요. 여기 21번 서울. 자, 주거 임대료 27.63. 숫자가 낮을수록 임대료가 적다는 거예요. 숫자가 낮을수록 27.63인데 지금 7위 쭉 도시별로 보자고요. 나라든 도시든 쭉 도시 다 있네요. 뭐 파리, 룩셈부르크, 뭐 코펜하겐, 도쿄 다 있는데 없어요. 없어. 덴마크 하나 있네요. 여기 덴마크. 다 지금 27도 아니고 60, 50, 막 70 이러지 않아요? 물론 국민소득 대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2배 잘 사는 나라도 있어요. 유럽에는. 그걸 따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월세값이 주거 임대료 가격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른 데는 다 50이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만 거의 꼴찌 수준 27 이렇게 월세가 적은 이유는 바로 전세 때문인 거예요. 전세. 실제로 주요 도시 주택 월 임대료, 자 여러분들 금액만 적었어요. 인도 못 사는 나라입니다. 뭄바이도 269만 원이에요. 자,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283 쭉 봤더니 와, 영국 런던은 1275만 원을 내고요. 뉴욕은 831, 홍콩 808, 프랑스 파리도 611. 이거 지금 미친 거 아닙니까? 모스크바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데 593. 우리나라는 평균 내면 이 정도 200만 원대? 어때요? 이거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즉 이 전세 제도를 폐지하면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월세가 올라가고 좋아요. 뭐 전세 대출을 못 받고 다 제일 안 좋은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집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무주택자야. 이 무주택자와 또 집이 있는 사람은 유주택자죠. 한 10년, 좋아 10년 지났어요. 열심히 둘 다 똑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전세 끼고 집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재산이 훨씬 많이 뛰어요. 이 사람은 5억이 뭐 6억 7억에서 끝났지만 이 사람은 5억이 뭐 지금 과거로만 놓고 본다면 20억이 됐어요. 지금 정말 맞아요. 5억 20억 됐습니다. 진짜 못 벌었어도 10억이야. 10억. 어때요? 앞으로 미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뛴다 하더라도 더 벌어질 거예요. 결국 무주택자는 이 전세제도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앞으로도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내가 전세를 사니까 월세도 안 내고 싸게 전세 사니까 나는 득이다. 무슨 득이에요? 개뿔. 정말 맞잖아요. 유주택자는 갭 투자, 전세를 끼고 투자해서 떼돈을 벌었는데 무주택자는 그 돈이 그대로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두 사람의 격차는 겨우 따로 벌어져요. 자, 전세제도의 장단점. 전세제도의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 방금 말씀드렸죠. 저는 부정적인 게 훨씬 많다고 그랬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진짜 손실이 커요. 자, 먼저 긍정적. 집주인 전세를 활용해서 갭 투자를 해요. 집값이 폭등하면 떼돈을 벌어요. 꽁돈 벌어요. 자, 본인이 평생 저금하는 것보다 더 벌어요. 세입자 월세보다 전세가 부담이 적어요. 그럼 세입자도 좋네요. 월세가 부담이 더 크니까. 그렇지만 집주인이 벌어들인 것에 비하면 세입자는 세 발의 피해요. 좋아하지 마세요.
본인의 돈을 밟고 올라가서 갭 투자해가지고 떼돈 번 게 임대인들, 집주인들인 거예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상생, 말이 좋아 상생이죠. 균형이 맞아야 상생인데 한쪽은 지나치게 많이 벌었고 한쪽은 조금 벌었고. 부정적, 아무튼 긍정적인 면도 있다. 부정적,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그럼 세입자 손실, 뭐 법정 싸움까지 가죠. 집값도 폭등하면 갭 투자 증가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전세값도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세값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면 또 따라 올라가니까 꼭 전세제도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집주인이 유리하죠. 집주인이 세입자 이익의 5배 이상 벌어들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방 집값이 뛰니까. 전망, 결국 전세는 언젠가는 폐지가 돼요. 집값 30% 폭락, 월세보다 대출. 누가 이제 방송 이 대출을 보면 댓글을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공급도 폭탄인데 뭐 걱정하느냐. 그런데 안타깝게 20년 이내로는 그런 일 안 벌어져요. 특히 서울은 집값 더 올라갑니다. 다만 지방이나 이런 데는 20년은커녕 당장 5년, 10년만 지나도 집값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다. 이거 양극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수도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자, 그 다음에 전세 폐지. 전세 소폭 줄고 30년간 지속된다. 자, 전세제도가 갭 투자를 조장하는 거 맞아요. 왜? 전세를 끼고 집을 잡으니까. 자, 전세 대출을 받는 것도 전세가 있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전세 살고 갭 투자. 그 다음에 비조정 지역. 실거주가 폐지되니까 그냥 전세를 끼고 잡으면 뭐 대출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전세 끼고 잡으면 다 비과세야. 임대주택 사업도 낼 수 있어요. 여러 채를 잡을 수 있어요. 재개발 막 빌라 같은 거 여러 채 잡아갖고 돈 많이 벌어요.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도 활용해요. 3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되니까 먼저 잡은 것을 집 하나를 더 잡는 거예요. 전세 끼고. 자녀 명의로도 잡아요. 내가 돈이 있어. 저금해봤자 별로예요. 그럼 아들한테 사줘야지. 자, 어떻습니까? 근데 만약 전세 끼고 안 잡고, 그러니까 전세제도가 없다면 그 생각을 덜 하겠죠. 왜? 3억 들 돈이 7억이 들어가요. 7억이. 물론 대출은 받겠지만. 자, 전세제도가 진짜 위험한 이유. 무주택자는 평생 가난해진다. 여기 보세요. 전세 진짜 위험한 거. 전세. 문제점. 전세금이 묶여가지고 벼락거지 돼요. 계속 묶이잖아요. 전세 2년씩. 필요할 때 집값 2년 이상 하락한다는 조건이 돼야 하는데 집값이 뭐 1년, 2년, 3년 자기 마음대로 하락합니까? 필요할 때 빼가지고 집을 사야 하는데 못 사요. 전세에 살기 때문에 묶여갖고. 집값이 뛸 때 전세 잔금에 맞춰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못해요. 자, 대출, 전월세. 전세 대출을 3에서 4% 금리 대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차라리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일부 월세로 살아야 돼요. 전월세. 근데 또 안타깝게 또 돈이 없는 가난한 분들은 그 또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집 살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돈이 있으면서도. 왜? 대출 받기 싫으니까. 그럼 평생 가난해져야지. 왜? 아니 전월세를 살아야, 월세를 살아야 그 남은 돈을 저축했다가 어디 집 있을 때 갭 투자를 하든 뭐든 본인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해버리면 유주택자들하고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제 말 들은 거 아니죠? 집값이 뛸 때 보유 현금으로 실거주 갭 투자를 하면 되는데, 아무튼 현금 보유 좋아요. 현금 보유 아주 좋죠. 근데 평생 현금 보유 하시는 분이 있어. 집도 안 사고. 그 사람은 쫄딱 망합니다. 왜? 돈 가치가 갈수록 줄어드니까. 관망. 지금 부동산 변곡점 징후 지켜보면서 주로 겨울에 현금 보유 하지 마시고 입지 괜찮은 곳 위주로. 그렇다고 제가 막 집사라고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평생 무주택으로 가지 말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전세제도 위험 세 가지 요인. 깡통전세 있고, 깡통전세가 뭡니까? 자, 매매가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경우,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비슷한 게 깡통전세예요. 역전세가 있습니다. 역전세는 뭐예요? 자, 저번에 계약했던 것보다 이번에 전세값이 떨어져가지고 돈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전세 사기, 그냥 전세 갖고 튀는 게 전세 사기죠. 이 세 가지에 바로 노출이 돼요. 전세제도는 집값을 폭등시켜서 빈부격차를 키운다. 맞아요. 자, 빈부격차. 집주인은 전세를 활용해서 갭 투자로 자산 급증. 세입자는 계속 전세 살다가 심각한 자산 손실. 왜냐?
지금 3억이 10년 지나도 3억이 아니에요. 3억이란 돈은 그대로 있지만 돈 가치로 따지면 1억 5천도 안 돼요. 반토막 난다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이상으로 뛰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은 여러 채를 매입해서 더 돈을 벌어요. 갭투자도 증가합니다. 집주인 전세 끼고 갭투자. 소액 자본금으로 임차인의 그 전세금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하고, 실거주 폐지 2년만 보유해도 세금도 안 내요. 집값 폭등, 상승장의 전세값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조금만 뛰었는데 이 전세 때문에 팍 뛰는 거야.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 전세가 받쳐주니까 많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갭투자 조장 5가지 아까 말했는데, 이제 전세 살면서 갭투자, 전세대출, 비조정지역, 그렇죠, 실거주가 폐지돼서 갭투자, 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여러 채를 잡아서 갭투자, 일시적 2주택 3년 이내에 매도해서 갭투자, 자, 전세 끼고 집을 잡아서 갭투자.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집값이 특히 상급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전세제도는 장점보다 단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자,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인구가 줄어들어도 집값은 폭락하지 않을 것이며, 갭투자를 통한 유망적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